안녕하세요. 엄마표 영어 이작가입니다. 오늘은 5세 이후 6, 7세, 8세 정도의 영어를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영어 로드맵을 한번 짜보는 시간을 해볼까 합니다. 이게 지난주에 어떤 어머님이 고민글을 남겨주셨어요. 부끄러움 많은 성향의 7세 아이 학교 입학 앞두고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저는 웬만해서 일일일비하지 않는 성향의 엄마입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일일일비하지 않은 어머님이면 엄마표 영어 하기 너무 좋으신 성향이세요. 자, 일단 어머님들께 제가 영어를 하려면 하루 3시간의 노출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그 3시간을 이렇게 처음 시작한 아이들한테는 맨 처음부터 하는 게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점차적으로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것부터 먼저 플랜을 짜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제가 보니까 맨 처음에 아이가 약간 부끄러움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는 표출이 좀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보기에는 좀 더 뭔가 빨리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또 이런 아이들은 이런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려 주시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언어의 4대 영역을 먼저 같이 고민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 4대 영역인데, 맨 처음 사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일찍 시작하는, 정말 아기 때부터 시작하는 아이들은 영어를 무조건 많이 들려주고 말해줘도 전혀 거부감에서 영어책 바로 영어로만 읽어줘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5세가 넘어서 시작하는 아이들, 6, 7, 8세 이 정도 시작하는 아이들은 사실 이미 한국어가 자리가 잡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무조건 바로 영어로 시작을 하면 아이들이 오히려 거부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살짝 한국어 비중을 좀 많이 두고 그 비중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좁혀나가는 식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듣기를 할 때는 맨 처음에 이리 와, 뭐 하루 오늘부터 3시간 듣기, 이렇게 하면 어른들도 이런 경우라면 굉장히 싫겠지요. 아이들한테는 특히 더 싫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먼저 제일 접근하기 쉬운 듣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영어 동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 노브영 같은 책자가 있으면 노브영 그런 음악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맨 처음부터 동요나 음악 종류로 영어 소리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 줘서 듣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듣기를 해주고 나서 책 읽기가 들어가는 게 관건이잖아요, 사실. 책 읽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참, 그리고 어머니들이 이렇게 약간 6, 7세, 8세 이 정도 시작하시는 어머니들이 파닉스를 먼저 시작하시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좀 늦은 것 같다. 근데 무슨 그 나이가 늦은 거 절대 아니고요. 맨 처음 언어를 배울 때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소리가 먼저 쌓이고 나서 나중에 글자예요. 글자가 같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때는 글자 들어가는 거 전혀 신경 쓰지도 마시고 일단 소리 듣기 쪽으로만 노출을 시켜주는 거에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책 읽기가 되겠는데요. 책 읽기는 사실 제가 아까 말했지만 영어책을 안 듣던 애가 영어책을 읽자고 하면 굉장히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그림책, 그림이 정말 잘 나오고 예쁘고 재밌게 생긴 책, 아이가 좋아하는 걸 골라주시면 돼요. 이제 아이의 성향을 모르겠다 싶을 때는 한국어 책을 보세요. 한국어 책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책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영어 책도 아이가 좋아하는 그 한국어 책과 비슷한 책으로 골라서 읽혀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제가 영어책 시작할 때는 바로 영어로, 이런 경우는 영어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제가 이미 했잖아요. 한국어로 먼저 책을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나서 영어를 읽어주는 걸로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영어로 100% 들어가면 좋겠지만 거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영어 본문 내용만 제대로 읽어줘도 성공이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미리 책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그림 넘겨가면서 한국어로 이게 무슨 내용인 것 같아 하면서 책 내용을 가볍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리딩을 들어가시되 리딩을 충분히 천천히 여유있게 해주시고요. 아이들이 물어볼 때는 바로바로 한국말로 대답을 해주시고, 이런 것을 확보를 해주셔야 돼요. 아이가 한국어에서 영어로 들어갈 수 있게 여유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아무리 늦게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영어 한 문장 읽고 한국어 해석 한 줄 해석씩 하는 건 절대 안 돼요. 이런 건 절대 해주시지 마시고, 아무리 늦게 시작해서 이런 걸 해주시면 안 돼요. 집에서 엄마가 해주실 경우요. 한국어 해석 바로바로 들어가지 말고 전체적인 흐름만, 분위기만 한국말로 해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경우는 아이들이 쉬운 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루에 한 권씩 들어가 되고 좀 그걸 버거워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일주일에 나는
3권씩만 들어가겠다. 뭐 이렇게 해서 하루 한 권을 가지고 이틀 정도 읽어준다거나 좀 읽기가 해봤더니 의외로 편하다 싶은 경우는 하루에 한 권씩 들어가줘도 됩니다. 아이 성향에 따라서 해주시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얘가 이 책을 하나 읽었어요. 그러면 읽고 나서 뭘 해주셔야 돼요? 오디오 활용을 해주면 돼요. 아이한테 그 오디오 방금 들었던 거 듣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들을 때는 아이 이리 와, 너 이 책 보면서 앉아, 이거 아닌 거 아시죠? 그냥 밥 먹을 때 틀어주라는 거예요. 놀 때 그냥 애기 흥얼거리고 책 봤으면 쉬어야 되잖아요. 그때 그냥 약간 백색 소음처럼 가볍게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 또 할 때 뭘 해줘야 되냐면 밤에 잘 때 베드타임 스토리로 아까 낮에 읽었던 영어책을 꼭 활용을 해주세요. 이건 반복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루에 낮과 밤이 되기 때문에 2번은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이게 쌓이고 주말, 일요일이나 토요일 정도에 하루에 한 권씩 읽는 아이들은 7권이 되겠고, 뭐 2권씩 읽는 아이들은 3권 정도 되겠죠. 이것을 하루 주일에는 몰아서, 일요일에는 몰아서 한번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7권 읽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3권 읽는 아이들도 있겠죠. 일단 이 시간을 확보를 해주셔야 돼요. 꾸준하게 쉬운 책으로. 자,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그러면 듣기하고 읽기를 하는데 그럼 라이팅하고 스피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스피킹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이 쉬운 회화를 꼭 한마디씩 해주셔야 돼요. 영어를 안 하시던 분들은 어머 무슨 부끄럽게 영어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하시겠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집에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정말 쉬운 말들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배고파? Are you hungry? 목마르니? Are you thirsty? 아침에 일어날 때 Good morning 뭐 이렇게 가볍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엄마가 먼저 실생활에서 해주시면 되는데, 어려운 말을 못하겠다면 어려운 말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정말 이 정도 수준에서만 영어를 해주셔도 이게 바로 스피킹의 가는 통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 한마디씩 꼭 해주시고, 그리고 사실 엄마들도 공부해야죠. 그쵸? 가벼운 회화는 꼭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라이팅. 이 시기 때는 영어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기 때는 절대 라이팅은 들어가면 안 돼요. 라이팅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도 한글 배우는 애들이 몇 살 때 배우는 거예요. 일찍 배워도 6살, 뭐 7살, 8살 이때 배우잖아요. 적어도 한국어 노출됐던 시간이 6, 7년, 8년 이상이 되는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는 건데, 안 쓰기도 하고 하는 건데, 영어 같은 경우는 서두르시면 절대 안 돼요. 어설프게 라이팅, 준비도 안 되는 아이 라이팅 막 쓰게 했다가 아이들이 정말 영어를 재미있다는 걸 느끼기도 전에 영어는 쓰고 읽기를 억지로 해야 되고 공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엄마표의 실패의 시작이에요. 절대로 공부로 느끼게 하는 건 하면 안 돼요. 특히 어린 연령. 초등학교 정인 아이들은 그냥 재밌게 하는 것만으로 책 한 권 재밌게 읽고 듣고 그것만 해도 정말 성공이거든요. 절대 라이팅을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라이팅이 들어가려면 좀 급하다, 나는 좀 급하다, 해주고 싶다 싶으시다면 알파벳 정도는 해주세요. 알파벳이나 뭐 굳이 해준다면 알파벳 A, E, F, O 뭐 이렇게 사운드 정도는 조금 집어주셔도 되지만, 이것도 아이가 싫어하면 안 하셔도 돼요. 이 쓰기가 들어가려면 적어도 안 하셔도 되는데, 정말 나는 초등학교 들어 좀 쓰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지나야 돼요. 이 소리 듣기 과정이. 지금 영어 시작 단계의 아이들은 소리가 쌓는 과정이지 절대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요구하는 순간 아이들은 제가 말했죠. 공부로 생각하고 지겨워지기 시작한다고. 이 지겨워지기 시작하면 사실은 모든 것은 다 효과 없어요. 어머님들이 욕심 절대 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쓰기 같은 경우도 저는 한글도 심지어 일찍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저희 큰애 자체가 좌뇌 발달형이라서 글자를 굉장히 일찍 알고 일찍 했지만, 저희 둘째는 정말 평범한 그 발달 사항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도 늦게 시작했는데 적당한 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글을 초등학교 들어가서 하는 것은 뇌 발달상에 다 그게 이론이 있고 근거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어머님들 절대 글자 쪽으로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아셨죠? 자, 그러면 지금 대충 시간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나머지 하나가 남았어요. 영상 흘려듣기가 남긴 남았어요. 영상 흘려듣기 같은 경우는 한국말 영상이 너무 노출됐던 애들 같은 경우는 사실 영어 영상 보는 거 싫어해요. 이럴 경우는 한국어 영상 바로 그냥 노출을 끊어주셔야 해요. 왜냐면 어차피 영상 노출이 좋은 것도 아니고 굳이 보여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영어 영상을 보여주고 싶으실 마음이 있을 경우는 한국어 영상을 많이 봤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예 한국어 영상은 끊어주시고 아예 영상을 보여주지 마세요. 당분간은. 그러면 아이들은 영상 자체가 너무 금단 현상이 올 때가 있어. 영상 보고 싶다. 뭔가 보고 싶다. 그럴 때 그럼 영어라도 한번 봐볼래? 하고 주는 경우, 그런 경우 이렇게 살살 보여주면 되는 거고, 영어 영상도 굉장히 쉽고 간단하고 깔끔한 발음이 나오는 걸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흘려듣기, 뭐 영어 동요나 뭐 노래 같은 거, 영어 뭐 노래방 같은 거 듣게 해주시고, 영어 책에 나왔던 오디오 활용해주시고, 그리고 영상 흘려듣기 되면 아이가 거부하지 않을 경우는 이걸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적어도 맨 처음부터 3시간은 욕심부리지 마시고 서서히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이 과정을 적어도 6개월은 지속이 되게 해주셔야 돼요. 쉬운 책 읽기 반복, 소리 노출의 반복, 이게 차곡차곡 쌓이고 나서 이제 나중에 쉽게 말하는 뭐 집중 듣기 같은 거 있죠. 그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연령이 8세 이상 될 경우. 하지만 7세 미만 아이들은 집중 듣기도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절대 시키지 마세요. 그냥 재밌게, 편하게, 가볍게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꼭 지켜주셔야 돼요. 어머니들이 7세만 해도 막 마음이 급한데 절대 급한 나이 아니에요. 중학생이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완전 애기죠. 고등학생이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완전 애기예요. 이 애기들이 시작하는 거 7세, 6세 애기들의 어머니들이 조급증 가지시면 안 되고요. 가볍게 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바이바이.